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2003년 한국 사회를 정말 크게 흔들었던 사건이죠. 바로 카드 대란에 대한 유튜브 기록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당시에 뭐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뭐든 살 수 있다. 이런 마법의 플라스틱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수백만 명을 신용불량 상태로 만들었는지 그 원인부터 결과까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당신에게 뭘 시사하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시기적으로 보면 외환 위기, 우리가 흔히 IMF 사태라고 부르는 그 위기에서 막 벗어나던 때였어요. 아, 맞아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막 커지던. 그렇죠. 뭔가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는데 이상하게도 개인 빚은 엄청나게 늘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사태까지 갔단 말이죠.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외환 위기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든 소비를 늘리려고 했다. 이건 저도 자료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보니까 현금 서비스 한도를 없앴다. 네, 그게 컸죠. 그리고 카드 쓰면 소득공제 해주고 심지어 영수증 복권 1억 원짜리요. 맞습니다.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이걸 늘리는 게 가장 빠른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하. 뭐 탈세 방지나 소득 투명화 같은 명분도 내세우면서요.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카드 사용을 권장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뭐 엄청났습니다. 1999년에 한 3,900만 장 정도였던 신용카드가요. 불과 3년 뒤인 2002년에는 1억 장을 넘었어요. 1억 장이요? 와. 네. 그리고 카드 사용액은 같은 기간에 90조 원에서 620조 원 이상으로 거의 뭐 7배 가까이 폭증했죠. 이야. 근데 이게 좀 카드 발급이 너무 무분별했다. 이런 지적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죠. 아니, 소득 없는 학생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 명의로도 카드가 나왔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카드 만들라고 사은품 준다고 하고 연회비도 면제해주고 그랬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누구도나 카드를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문턱이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쉽게 카드를 손에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빚을 내서라도 소비하는 거에 좀 익숙해진 건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네, 특히 돌려막기라는 말이 이때 정말 유행처럼 번졌죠. 아, 돌려막기. 소득은 사실 그대로인데 어. 소비는 늘어나잖아요. 카드 쓰긴 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카드 대금을 다른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막는 그런 돌려막기가 성행한 겁니다. 근데 그 현금 서비스 이자가 엄청났다고 들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현금 서비스 한도 규제도 거의 없었고 이자율이 연 30% 가까이 됐어요. 30%요. 와. 네, 그래도 뭐 사채보다는 접근이 쉬우니까 사람들이 막 쓴 거죠. 실제로 당시 카드사들 수익의 60% 이상이 이 현금 서비스 수수료에서 나왔을 정도니까요. 수익의 60%가 현금 서비스에서요. 이야. 그럼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1998년에 한 140만 명 수준이던 신용불량자가 2003년에는 370만 명을 넘어섰어요. 370만 명. 네, 이게 경제활동 인구 7명 중 1명꼴이었어요. 정말 심각했죠. 특히 2003년 한 해에만 거의 108만 명이 늘었는데 이 중에 84%가 카드비 때문이었습니다. 아, 너무 많은데요?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2021년에 나온 자살 예방 백서를 보면 2003년 자살률이 급증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이 카드 대란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겠네요. 개인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럼 카드사들도 당연히 어려워졌겠어요? 네, 버틸 수가 없었죠. 카드 연체율, 그러니까 돈을 제때 못 갚는 비율이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카드사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10%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높은 거죠. 특히 당시 업계 1위였던 LG카드가 부실화된 건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회원이 1,00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1위였던 LG카드마저. 그럼 다른 회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연쇄적으로 다 어려워졌습니다. 카드사 구조가 고객이 물건 사면 가맹점에는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고객한테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돈을 못 갚는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니까 현금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자금 흐름이 막히는 거군요. 네. 게다가 이제 자금 조달하려고 발행했던 카드채라고 있어요. 카드사가 돈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인데
이것도 상원 압박이 오면서 거의 뭐 줄도산 위기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정부가 나섰나요? 네. 결국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긴급자금도 투입하고 구조조정을 했죠. 국민카드나 외환카드 같은 곳들은 은행의 인수합병되었고요. 아, 은행으로 넘어갔군요. 네, 삼성카드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좀 살아남았고 LG카드는 결국 지금의 신한금융지주에 인수돼서 현재 신한카드가 된 겁니다. 아, LG카드가 지금 신한카드군요. 네. 그리고 이때 한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게 좀 무서운 게 빚을 다 갚아도 최장 5년 동안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금융거래도 어렵고 특정 직업을 갖는데도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5년이나요. 참 개인에게는 너무 큰 타격이었겠네요. 이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근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비슷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청년층 연체율이 다시 오른다거나 카드론이나 리볼빙 잔액이 엄청 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좀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들고요. 네, 특히 리볼빙 서비스, 정식 명칭은 일부 결제금액 2월 약정인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리볼빙이요? 네, 당장 카드값을 다 못 내도 연체를 막아주니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수수료율이 엄청 높아요. 최고 연 20% 가까이 되고 그게 또 복리로 붙거든요. 복리로요? 와, 그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순식간에 빚이 커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카드사들은 뭐 커피 쿠폰 준다거나 하면서 가입을 막 유도하기도 하고요. 아, 지금 카드론 잔액이 한 34조 원 정도 되고 리볼빙 잔액도 7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34조, 7조.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물론 이게 2003년처럼 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정도의 위기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지만 지금처럼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분명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인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돌이켜보면 2003 카드 대란은 단순히 개인들이 과소비를 했다. 이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복합적이었죠.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 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태,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어떤 허점 같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정말 큰 파국을 만들었던 거네요. 값비싼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가 분명 편리한 도구인 건 맞지만 이게 잘못 사용되면 정말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신용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과 감당하지 못할 빚에 갇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관리와 빚의 차이? 네. 지금은 사실 과거보다 훨씬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잖아요. 뭐 앱으로 클릭 몇 번이면 대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너무 쉬워졌죠. 그래서 2003년에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지금 당신의 재정적 안정성, 뭐 재정적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는 무엇일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